안녕하세요. 나로 태어나는 나태한 상담의 나위다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약간의 일이 좀 있었어요. 아까 사실 저 다 녹화 끝났었거든요. 근데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음성이 제대로 다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잡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시 재녹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들을 다 아깝게 놓치고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분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내셨나요? 근황도 물었었고요. 날 너무 따뜻하고 꽃도 예쁜데 꽃구경 다니시나요? 라고도 물어봤었고, 저의 고민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었어요. 유튜브 컨텐츠에 있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어떻게 꾸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는 막 유머 있고 재밌고 유쾌한 좀 장난스럽고 막 그런 좀 개그스러운 막 그런 프로나 코너도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마음과 뭐 이런 것들로 요즘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저는 이제 지금 머릿속에 좀 지나가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시기라던가 상태를 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뭐 그냥 기질적으로 좀 파악이 느린 사람일 수 있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더 오래 겪어봐야 되고 다 먹어봐야 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그럼 파악이 느린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다 저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 저들과 친해지고 싶다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싶다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룰 수가 있겠죠. 요 앞에 두 가지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천천히 찾아보실 수 있게 존중받으면 되고, 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균형 감각 같은 거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본론하고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 중요한 것들을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생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위기가 좀 찾아오죠. 이제 그 다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금지당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예요. 사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취하고 드러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존중받고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중요하고 급한 일도 처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유지하고 뭐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존중받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존중하려는 분위기,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은 다시 말을 바꾸어 보면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고 허락받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가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 4살 아이조차도 자신의 선호도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20일이 걸려서라도 어느덧 자기 생각을 표현해요. 내가 좋아하는 의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존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존중해줬다고 해서 2주 만에 난 목욕하는 게 싫어요, 노는 것만 좋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래 그럼 이제부터 목욕하지 말고 놀기만 해라 이러진 않겠죠. 그럴 수는 없죠. 그걸 바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야 거치겠지만, 절대 그건 안 돼, 네가 좋아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고자 하는 마음,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 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제 상처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그 상처에 대한 치유 과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도 된다라는 어떤 존중,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걸 좋아해도 된다라는 어떤 보호와 지지의 경험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런 존중과 지지를 조금이라도 겪으면 일단 치유는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10년간, 20년간 뭔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차단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막 감을 찾고 감각이 살아날 수는 없을 거예요. 뭔가 그 다음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보호라던가 지지의 경험을 한 번씩은 이제 겪어보시는 거, 그걸 경험하시는 데서부터 신뢰 회복, 동기부여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죠. 조금이나마 보호와 지지와 치유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것을 더 이상 그만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겠어 라는 다짐이 필요해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도 될까요? 라는 내재된 깊은 마음, 그 심리 상태는 주인의식이 사라진 상태예요. 나의 어떤 선택들을 지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든 어릴 적부터 너무 습관화되어 있었든 내 선택을 누군가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라서 이건 반드시 여러 이유로라도 다시 찾아와야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을 갖고 결국 용기 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티내고 그걸 드러내고 그 행동을 취하고 여기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연습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검열하지 않고 좋아하겠다라고 선언한 후에 두려움에 맞서기로 다짐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탐색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리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깊숙이 숨겨놨거나 차단해버린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꺼내내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세요. 일단 우리 막연하게 그냥 끌린다, 혹은 충동적으로 어떤 느낌이 울컥 올라온다, 즉흥적으로 어떤 자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돼요. 충동, 즉흥, 막연한 느낌적인 느낌. 사실은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총정리는 나중에 하시고 그냥 마음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것들, 울컥하고 느껴지는 것들, 감정들, 욕구들을 잘 살피면서 그걸 좀 몸을 싣고 따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도덕적 금기나 어떤 금지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상당히 정신적 해방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선 안 돼. 내가 이걸 좋아하면 금지당할 거야, 거절당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한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거나 차단했을 경우에는 사실 한편으로 그건 욕구불만이거든요.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답답한 욕구불만의 세포들이 몸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게 차단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불만이 상당히 부정적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는 의외로 죽이고 싶다, 나쁜 짓을 하고 싶다, 막 짜증이 난다, 뒤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도덕적 금기라고 여겨지는 것들하고 맞닿는 경우도 있는 거죠. 조금 음흉하거나 범죄적인 요소의 상상들도 막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줘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잘 포착할 수 있는 길이 날 때까지는 이런 다양한 잡스러운 감정, 소리,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게 맞나 싶은 막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나는 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춤을 좋아해서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았어. 뭐 생계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춤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꾸 누구한테 혼이 났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춤을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려고 했어. 억제했어. 차단했어.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춤을 좋아하는지 이제 모르게 되었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일부에서는 분노, 수치심, 답답함, 욕구불만, 왠지 모를 짜증, 불쾌한 감정이 수면 위로 쫙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춤을 좋아했었는데 그걸 억제함으로써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좋아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해서 그냥 무난히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욕구불만에 응축된 부정적 에너지가 수면 위로 쭉 올라온다는 거죠. 다시 나의 감각을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재정리를 하려고 내 채널을 열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던 부정적 감정부터 쭉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억제하지 않아야 애초에 내가 춤을 좋아했었다라는 그 감각도 살아 올라오고, 과거에 춤이었는데 살아보니 10년이 지나가면서 새롭게 받은 자극들로 이러이러한 또 다른 좋아하는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정보들이 그제서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뿜뿜 올라오는 다양한 잡스러운 생각과 상상과 느낌적 느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또 구체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포착해서 벽에다가 탁 던지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적는 거예요. 바로바로 적으세요. 검열하지 말고 그냥 막 적는 거예요. 혹은 그림, 낙서 이런 걸로 막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포착한 것들 중에 나를 해치거나 어떤 누군가의 대상을 해치지 않는 요소들이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예를 들어 빨간 원피스가 입고 싶어, 파란 넥타이를 사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단상에서 문득문득 떠올라서 적었다면 그건 바로 실행에 옮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정적 감정들도 같이 섞여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의 욕구불만이라던가 억제한 감각들 때문에 파생돼서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 감정들 같은 경우에 누굴 죽이고 싶다, 뭔가를 뒤엎고 싶다, 이런 것도 캐치해서 포착해서 벽에다 적었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당장 행동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예술적 행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흔하게 클럽 가서 춤을 춘다거나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다거나 헬스클럽 가서 막 뛴다거나, 예술이 별건가요? 이런 생활 속에서 내 몸과 목소리와 마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발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뭔가 이건 좀 해볼 만한 거야.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건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고, 이건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 이런 것들은 좀 치환해서 발산하는 거죠. 예술적, 창조적 활동으로요. 이렇게 한동안은 막연히 끌리는 것들, 충동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 즉흥적으로 막 반응하고 싶은 것들, 그런 느낌적 느낌을 상당히 주시하면서 시간을 보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선 내가 좋아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으려는 것에 도전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과 뭔지 모를 상상들을 포착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연습하고 활성화하는 시간을 최소한 3개월은 보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3달을 살아보신 다음에 저와 다시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부디 이제 오늘 이 정도의 나태한 상담만으로도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되는지 검열하지 말고, 이건 내가 좋아해선 안 돼 라고 금지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서 막 끌려 나오는 그런 충동적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의 깊은 소리에 한번 충실하게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따라간 것들을 그냥 흩날리지 말고 포착해서 실제로 구현해보는 활동들 꼭 그렇게 해보시면서 장기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시간도 치유의 시간이자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간이자 보호받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힘으로 정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꼭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의논 또 해드릴게요. 이 나태한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또 질문도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편안하게 문 두드리셔서 내가 원하는 삶, 나로 태어나는 삶 꼭 사시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